네, 조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보드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CPU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PU 상자를 열면 기본 쿨러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CPU가 들어있습니다. 저희는 AG400이라는 별도의 쿨러를 장착할 거기 때문에 이 기본 쿨러는 필요가 없겠어요. 이거는 다시 고객님께 전달을 해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메인보드에 CPU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보드에 보면 레버가 있어요. 레버를 옆으로 한 다음에 위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소켓이 열리게 되고요. 이 CPU를 장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CPU를 장착할 때는 여기 보면 삼각형 모양이 있어요. 그리고 CPU에도 보면 여기에 조그맣게 삼각형 모양이 있습니다. 이 삼각형 방향으로 가도록 장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손으로 쿵 눌러주세요. 그래야 CPU가 제대로 장착이 돼요. 자, 이렇게 CPU를 장착하셨으면 레버를 아래로 내려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양옆에 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쿨러를 이렇게 걸어서 장착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쓰이는 건데 AG400 쿨러는 이 부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거를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가이드 다 제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쿨러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G400이라는 쿨러를 장착을 할 거고요. 자, 구성품으로는 쿨러가 있고요. 그리고 이 쿨러를 메인보드에 조립할 수 있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자, 부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는 이제 필요한 것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색깔의 나사하고 부품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AMD CPU를 장착할 때 사용하는 쿨러 지지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고요. 지지대 위에 이런 쿨러를 장착할 수 있는 브라켓이 또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부품은 인텔 CPU를 장착할 때 필요한 부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필요하지 않겠어요. 아까 분해했던 가이드를 여기에다가 넣어서 이거는 고객님한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보드를 다시 가져와 주시고요. 먼저 지지대를 올려줘야 돼요. 자, 이 지지대를 여기 보면 구멍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지대 4개를 다 올려주시고요. 그 위에 브라켓을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쿨러가 이런 식으로 위에 장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사들 있죠. 나사로 이 부분을 이제 고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사를 다 체결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 쿨러 부품들 보면 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 써멀 페이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걸 짜줘야 돼요. 여기 보면 칼집이 나 있죠. 그래서 얘를 쭉 뜯으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짜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써멀 페이스트가 뭘 해주는 거냐면 자, CPU가 일을 하면 여기에서 열이 발생이 됩니다. 이 열을 이제 식혀줘야 되죠. 나중에 이제 쿨러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 CPU에서 열이 발생이 되면 이쪽 부분으로 열이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히트 파이프를 통해서 이쪽 부분으로 열이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팬이 돌면서 열을 식혀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이 면이 반듯해 보이지만 이 면이 반듯하지가 않습니다. 약간 굴곡져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면도 약간 굴곡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런 써멀 페이스트를 도포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써멀 페이스트를 도포를 해줘 가지고 이 CPU 면하고 이 쿨러 면을 딱 붙여주는 거예요. 틈을 메꿔주고 그리고 이 CPU의 열이 이쪽 부분으로 잘 전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런 써멀 페이스트의 역할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쿨러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이 써멀 페이스트를 그대로 이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좀 더 성능이 좋은 이 써멀 페이스트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써멀 페이스트를 도포를 해줄 건데요. 도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콩알로 이렇게 쭉 짜주시는 분도 있고, 얘를 당구장 모양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짜주시는 분도 있고, 저는 주로 펴바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써멀 페이스트를 전부 다 도포를 했고요. 자, 이 보호 테이프를 제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쿨러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이 펜의 방향이 또 중요합니다. 자, 이 펜의 방향이 여기 보면 램을 장착하는 램 슬롯 있죠. 이쪽을 바라보게 해줘야 돼요. 또 이 펜의 방향을 이렇게 반대로 장착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펜의 방향이 램 슬롯을 가게 장착을 해주세요. 여기 나사를 결착할 수 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그대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사를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한 번에 다 박지 마시고요. 돌아가면서 박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거의 끝까지 왔는데요. 이거 풀리지 않을 정도로만 꽉 조여주세요. 여기 부분도 풀리지 않을 정도로만 꽉 조여주세요. 여기 이제 케이블이 하나 있죠. 케이블을 메인보드에 연결을 해서 전원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연결을 해주면 되냐면, 여기 메인보드에 보면 CPU 펜이라고 있습니다. 포트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회색이 있고 하나는 검은색이 있어요. 이 밑에 회색이 CPU 펜을 연결하는 포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PU 펜 쪽에다가 이 케이블을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홈이 있죠. 그래서 이 홈이 이 솟아있는 부분에 가도록 여기다가 꽂아주시면 되겠어요. 이 선이 좀 보기 싫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선도 좀 정리를 좀 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케이블 타이로 한번 묶어주고, 저는 주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CPU 쿨러까지 장착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램을 장착을 해줄게요. 자, 램은 삼성 DDR4 8기가 2개에서 총 16기가 램이 장착이 될 거고요. 램 슬롯이 총 4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메인보드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메인보드는 램 슬롯이 2개만 있는 메인보드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램 슬롯이 4개가 있는 메인보드가 있을 거예요. 메인보드에 램 슬롯이 2개인 경우에는 뭐 2개를 그대로 장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메인보드 램 슬롯이 4개인 경우에는 램을 장착해 줘야 될 위치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 CPU와 가까운 쪽부터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그래서 1번하고 3번이 짝이고요. 그 다음에 2번하고 4번이 짝입니다. 지금 색깔로도 구분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램을 장착할 때는 2번하고 4번에 먼저 장착을 해주셔야 돼요. 1번하고 4번에 꽂아버린다거나 1번하고 뭐 2번에 꽂아버린다거나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또는 뭐 물론 1번하고 3번에 꽂아도 되긴 하는데요. 2번하고 4번이 우선이에요. 자, 이렇게 2번하고 4번에 램을 장착을 해줘야 이게 듀얼 채널로 작동이 되고요. 그러면서 병목 현상이라는 게 줄어들고, 그리고 성능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램을 장착할 때는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해주세요. 걸쇠가 있죠. 그래서 이 걸쇠를 옆으로 젖혀 주시고요. 자, 여기 보면 이 홈이 있어요. 이게 정 가운데가 아닙니다. 이 홈을 괜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니겠죠. 이 램을 잘못된 방향으로 장착하지 말라고 이렇게 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램 슬롯에 보면 여기에도 홈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딱 맞게 장착을 해줘야 돼요. 대부분은 램에 이 라벨이 있죠. 라벨이 CPU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해주면 대부분 이 홈이 맞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올려주신 다음에 엄지손가락으로 양옆을 꾹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램을 홈에 맞춰서 잘 넣어주시고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이 걸쇠가 위로 잘 올라왔는지, 그리고 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잘 확인을 해 주세요. 이제 SSD를 장착을 해 줄게요. 자, SSD는 자, 여기 보면 이 슬롯이 있죠. 자, 이 부분에다가 장착을 해 줄 거예요. 자, SSD는 SK 하이닉스의 P31 M.2 SSD 1TB 짜리를 사용을 할 거고요. 개봉을 해보면 이 안에 SSD가 들어있는데요. 자, 얘를 장착하기 전에 이 케이스에 보면 보증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증 스티커를 이 SSD에다가 부착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스티커까지 부착을 해 주시고요. 이곳에 이제 SSD가 고정될 수 있게 나사를 장착을 해 줘야 되는데, 간혹 보면 얘를 이렇게 장착하고 얘를 그대로 눌러 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나사를 체결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자, 메인보드 상자를 이렇게 위로 올려보면 여기 안에 지지대하고 나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꺼내 주시고요. 여기 보면 IO 실드도 들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케이스에 장착을 해줘야 되니까 미리 빼놓을게요. 이렇게 한번 뜯어보면요.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지지대가 있고요. 그리고 나사가 있습니다. SSD를 장착하기 전에 이 지지대를 먼저 장착을 해줘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먼저 지지대를 장착을 해주세요. 여기 보면 구멍이 하나, 둘, 세 번째예요. 여기에다가 지지대를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고, 그리고 SSD를 이제 끼우면 되는데, 자, 너무 이거를 반듯하게 해서도 안 되고요. 너무 올리셔도 안 되고, 살짝 사선으로 해서 조금만 힘을 주면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 지지대에 딱 위치가 맞죠. 그 위에다가 나사를 체결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다가 작업을 하나 더 해줄 거예요. 물론 이 P31이 그렇게 발열이 높은 SSD가 아니어가지고 굳이 그 작업까지는 안 해줘도 되는데, 저는 여기다가 방열판을 서비스로 하나 넣어 드릴 거예요. 근데 젠4 SSD, 뭐 삼성 PM9A1 뭐 이런 SSD를 장착하시는 분은 그런 SSD는 발열이 꽤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SSD는 웬만하면 이런 방열판 하나 추가를 해주세요. 자, 이 방열판을 장착을 할 거고요. 이런 거는 뭐 인터넷에 M.2 SSD 방열판 검색하면 뭐 이런 제품들 많이 있습니다. 개봉을 해보면 방열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써멀 패드가 있고, 그리고 SSD하고 방열판을 잘 고정해 줄 수 있도록 이런 고무 밴드가 들어 있습니다. 써멀 패드에 보호 비닐을 제거를 한쪽을 해주시고, 이 방열판에다가 써멀 패드를 부착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써멀 패드를 부착을 하면 약간 이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를 해줄게요. 턱칼로 이렇게 이 부분을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부분 보호 비닐도 제거를 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방열판을 부착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방열판까지 부착이 됐어요. 그러면 메인보드에 SSD를 장착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사로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SSD까지 장착이 완료가 됐어요. 자, 그래픽카드는 MSI의 4060 Ti 벤투스 모델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그래픽카드를 꺼내 주시고요. 이것도 이제 그래픽 카드도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간혹 보면 이 부분에 보호 테이핑이 돼 있을 수 있어요. 이쪽 부분에도 이런 테이핑이 돼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테이프들은 다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보호 캡도 제거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메인보드 상자에다가 저는 할 건데요. 자, 메인보드 상자에 비닐을 올려 주시고, 자, 여기 위에다가 메인보드를 올려주세요. 자, 이제 저는 뭐 할 거냐면 누드 테스트라는 걸 먼저 진행을 해 볼 거예요. 물론 이 메인보드를 케이스에 다 장착을 하고 뭐 작동 테스트를 해봐도 되지만, 간혹 가다가 초기 불량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부품에 이상이 없는지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고 장착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를 이제 여기에 장착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그래픽카드는 이쪽 슬롯에 장착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 여기도 홈이 있죠. 그리고 여기도 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에 맞게 해서 이쪽 슬롯에다가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픽 카드까지 장착이 완료가 됐고요. 제대로 장착이 됐는지 잘 확인해 주세요.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식2 풀체인지 600W 파워를 사용할 거고요. 파워 안에는 케이스에 파워를 장착할 수 있는 이런 나사가 들어있고요. 전원 케이블도 들어있습니다. 자, 파워에도 보면 전원 케이블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다 쓰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필요한 것만 사용을 하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 가장 큰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거는 24핀 메인보드 주 전원 케이블이 되겠고요. 자, 이 케이블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케이블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핀이 총 8개입니다. 이거는 CPU 전원 케이블이 되겠고요. 자, 이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보면 핀이 6개가 있고 또 끝에 2개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케이블이 있어요. 여기 보면 PCI-2라고 써 있죠. 요거는 그래픽 카드에 전원을 넣어주는 케이블이에요. 이건 뭐 그래픽 카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그래픽 카드는 이런 전원을 연결해 줄 필요가 없는 그래픽 카드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별도로 이런 케이블은 필요가 없겠고요. 저희는 보면 이렇게 전원 케이블을 연결을 해 주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케이블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런 케이블이 있어요. 자, 이거는 나중에 케이스에 보면 이제 케이스 팬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전원을 연결할 때 이 케이블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이 케이블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납작한 케이블이 있어요. 이거는 SATA 전원 케이블이라고 하는 건데, 이 케이블은 이런 하드 디스크 있죠. 보면 이쪽이 전원을 연결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드 디스크를 별도로 장착을 한다. 그러면 이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꽂아줘야 이 하드 디스크에 전원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뭐 그 외에 다른 부품 같은 경우에 이런 SATA 전원을 연결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부품들이 간혹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케이블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누드 테스트 하기 위해서는 이 24핀 메인보드 전원 케이블, 그 다음에 CPU 전원 케이블, 그래픽카드 전원 케이블, 이렇게 3개만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누드 테스트 할 수 있는 곳으로 파워를 옮겨 주시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여기 파워에 보면 이런 쿨링 팬이 있죠. 이 파워도 일을 하면 열이 납니다. 그래서 이 팬이 돌면서 이 안에 있는 열을 식혀줘야 돼요. 그런데 이 팬을 만약에 아랫방향으로 해버리면 얘가 바람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바람을 빨아들이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세워주시거나 아니면 위를 바라보게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자, 이렇게 파워 준비해 주시고, 자, 먼저 24핀 전원 케이블을 연결해 줄 건데, 여기 보면 걸쇠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 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걸쇠가 이 홈 방향에 맞게 얘를 꽂아 주시면 되겠어요. 케이블이 잘 장착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보면 CPU 전원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 8핀짜리 CPU 전원 케이블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자, 이 부분도 이제 걸쇠가 있죠. 그리고 윗부분에 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걸쇠가 위로 가도록 해서 여기에다가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픽 카드에 전원을 연결해 줄 건데요. 자, 이 케이블 있었죠. 자, 이 케이블 준비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잘 붙여 주시고요. 여기에도 걸쇠가 위로 가게 해서 장착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그래픽카드 전원 케이블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키보드하고 마우스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보호 캡을 빼면 모니터를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나오죠. HDMI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DP 포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니터의 케이블에 따라서 꽂아주는 부분은 좀 달라지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HDMI 케이블을 이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HDMI 포트에다가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DP 케이블 있으신 분은 DP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DP는 다시 막아주고요. 파워에다가 전원 케이블을 연결을 해줄게요. 자, 여기 보면 스위치가 있어요. 이게 동그란 부분이 있고 일자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동그란 부분으로 가 있으면 전원 케이블이 연결이 되어 있더라도 전원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일자로 되어 있어야 전원 케이블 연결했을 때 전원이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동그라미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원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누드 테스트 준비는 다 됐어요. 이제 전원만 넣어주면 되는데,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보드를 케이스에 장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원 버튼이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방법으로 이 전원을 넣어줘야 되는데, 나중에 케이스에 장착하고 나서 케이스에 있는 전원 버튼이라든가 뭐 리셋 버튼, 뭐 파워 LED, 그 다음에 뭐 하드 LED 이런 케이블들을 여기에다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연결을 해줘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밑에도 보시면 조그맣게 글이 써 있어요. 어디에다가 뭘 연결하라고 이렇게 다 글자로 써놨거든요. 밑에 핀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 위에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포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맨 오른쪽 아래 이 하나의 핀은 사용하지 않는 핀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2개 핀이 있습니다. 자, 이 2개 핀이 리셋 버튼하고 연결될 핀이에요. 그 왼쪽에 또 2개의 핀. 자, 이 2개의 핀은 HDD LED라는 케이블하고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저장 장치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때 불이 깜빡깜빡 들어오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이 2개의 핀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2개의 핀은 파워 LED 케이블을 연결해주는 핀이에요. 자, 우리가 파워 버튼을 누르면 또 불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해주는 핀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2개의 핀이 파워 버튼하고 연결되는 핀입니다. 자, 그래서 이 2개의 핀, 이 파워 버튼하고 연결하는 이 2개의 핀을 이용해서 전원을 넣어줄 건데요. 자, 전원을 넣어주는 방법은 이 2개를 쇼트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이 2개의 핀 사이를 콕 찍어주면 이 2개의 핀이 쇼트가 되면서 전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쇼트라고 하면 또 무서워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차피 파워 버튼도 이 2개의 핀을 쇼트를 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 2개의 핀을 이런 드라이버로 콕 찍어주세요. 그러면 전원이 연결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2개를 쇼트를 시켜도 전원이 들어가지 않죠. 전원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파워 스위치에서 동그라미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전원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얘를 일자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2개의 핀을 이렇게 쇼트를 시켜주면 전원이 들어가죠. 화면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면이 나왔고요. 자, 이제 바이오스 들어가려면 여기서 키보드 F1을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바이오스에 진입을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종료하고 케이스에 장착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해줄 거예요. 이게 바이오스 버전이 현재 3205인데 최신 버전인지 확인을 해가지고요. 만약 최신 버전이 나와 있으면 바이오스 버전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뭐 그 부분은 선택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 바이오스 버전을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에이수스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 뭐 이런 걸 검색하면 또 바이오스 업데이트하는 영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고 싶은 분들은 그런 영상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에이수스 한국에 들어가면 여기 보면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메인보드 B550 M-A로 검색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지원이라고 있죠. 네, 지원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 앤 툴로 가시면 드라이버 앤 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스 앤 펌웨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봤더니 바이오스 버전이 3405라고 해서 최신 버전이 또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요거를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 파일이 다운로드가 됐죠. 자, 이 다운로드 된 파일을 열어보면요. 자, 여기 안에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USB에다가 옮겨주시면 되겠어요. 저는 여기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자,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파일들을 압축을 풀어서 여기에다가 넣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USB에 바이오스 업데이트 파일이 들어왔고요. 바이오스 업데이트 파일을 옮겨 담은 USB를 여기에 연결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어드밴스로 가면 여기에 툴이라고 있습니다. 자, 툴로 들어가시고 자, 여기 보면 ASUS EZ 플래시 3 유틸리티라고 있어요. 자, 여기에 들어가 주시고 그러면 아까 우리 저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ASUS 언더바 B550 M-A라는 폴더가 하나 있고요. 자, 여기 들어가 보면 이 업데이트 파일이 있습니다. 이 업데이트 파일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Yes를 누르면 그러면 이렇게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진행이 됩니다.
자, 업데이트가 다 됐고요. 다시 바이오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오스 버전이 3405로 올라갔네요. 그러면 이제 케이스 작업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전원을 꺼야 되는데, 전원을 끄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파워 버튼 연결된 그 부분 있죠. 자, 그 부분을 쇼트를 시켜줘야 되는데, 끌 때는 조금 얘를 신속하고 빠르게 쇼트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전원이 꺼집니다. 좀 이걸 천천히 하면 다시 또 전원이 들어가서 이게 재부팅이 돼요. 그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은 그냥 이 파워 스위치의 동그란 부분을 눌러서 전원을 꺼주셔도 되겠어요. 파워를 한번 꺼볼까요? 얘를 빠르게 이렇게 콕 찍어주세요. 정상적으로 종료가 됐죠. 자, 다시 동그라미를 줘서 전원을 차단시켜 주시고요. 자, 전원 케이블도 빼고, 자, 그리고 메인보드에 연결했던 케이블도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빼는 방법은 걸쇠를 누르시고 위로 빼주시면 되겠어요. 빼면 이렇게 빠집니다. 여기 CPU 전원도 걸쇠를 눌러서 빼주시고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도 전원 케이블 빼주시고요. 그리고 USB 빼주시고 모니터 연결 케이블도,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를 빼야 되는데 그래픽 카드는 그냥 빼면 안 빠져요. 여기 앞에 보면 걸쇠 있죠. 그래서 이 걸쇠를 얘를 눌러줘야 돼요. 틈이 좁아서 이런 긴 막대기 같은 거 이용해서 얘를 꾹 눌러주세요. 꾹 눌러줘야 이 그래픽 카드가 빠지거든요. 근데 이거 또 주의하세요. 이렇게 또 잘못 눌러가지고 또 메인보드를 찍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를 빼주면 이렇게 빠지죠. 그래서 이 앞에 걸쇠가 이렇게 있어요. 장착하면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래픽 카드가 안 빠집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줘야 그래픽 카드가 빠지는 거예요. 아까 이 부분에 또 지지대하고 나사가 있죠. 나중에 또 이 M.2를 추가로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분의 지지대고 나사는 여기에다가 미리 장착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사를 미리 체결을 하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미리 장착을 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케이스를 꺼내 볼게요. 자, 우리가 사용할 케이스는 다크플래시에서 나온 DML21이라는 케이스입니다. 먼저 밑에 보호 테이프를 제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어를 열어서 여기 걸쇠 있는 부분을 올려주시면 이렇게 도어가 분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나사를 풀어주시고요. 여기도 나사를 풀어주고요. 그리고 슬쩍 당기면 여기 이 부분도 분리가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메인보드를 케이스에 장착할 수 있도록 부품들이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빼볼게요. 여기 안에는 강화 유리도어, 이제 닦을 수 있는 천이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케이블을 정리할 수 있는 케이블 타이가 있습니다. 근데 개수가 좀 부족할 거예요. 제대로 정리하려면 여분의 케이블이 좀 더 필요할 겁니다. 자, 이거는 고객님한테 그대로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고무 마개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케이스에 USB나 사운드 포트에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보호해주는 이제 보호 캡이고요. 이거는 분실될 수 있으니까 미리 좀 장착을 해 놓을게요. 스피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나중에 메인보드에 장착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메인보드 어디에 장착하는 거냐면, 자, 우리 아까 파워 쇼트 시켰던 부분 있죠. 그런데 그 위에 보면 핀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스피커 자리예요. 글자가 아래로 가게 해서 미리 장착을 할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의 용도는 우리 전원을 넣으면 삑 소리 나죠. 여기에서 나는 소리예요. 뭐 보드마다 소리가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삑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부품에 뭔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 경고음으로 얘가 알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램이 제대로 장착이 안 됐다 그러면 뭐 삐삐삐삐 하면서 경고음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부품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이 나사를 이제 다 쓰는 건 아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필요한 것만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런 나사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스탠드 오프라는 나사고요.
이거를 이제 케이스에 장착을 해서 메인보드의 지지 역할을 해주는 나사입니다. 자, 이거 필요하니까 별도로 빼두고요. 자, 이런 나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나사가 있습니다. 자, 얘는 테두리가 없고 얘는 테두리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 나사는 하드디스크 추가로 장착할 때 필요한 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드디스크를 장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나사는 필요가 없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나사가 있는데요. 마치 모양이 UFO 같이 생겼다 그래서 UFO 나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메인보드를 케이스에 장착할 때 쓸 거니까 이 나사가 필요합니다. 자, 메인보드에 보시면 나사를 체결해야 될 구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죠. 이 UFO 나사는 총 8개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8개를 골라서 옆에다가 잠깐 빼놓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 제일 크고 이제 뭉툭한 나사가 있는데요. 이제 뭐 파워를 장착할 때 써도 되고요. 아니면 그래픽 카드를 케이스에 고정할 때 쓰는 나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파워 같은 경우에는 파워 안에 들어있던 이 나사 있죠. 이 나사를 이용해서 체결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이 나사를 이용해서 체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2개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메인보드를 장착을 해 볼 건데요. 자, 케이스에 보면 이 스탠드오프가 미리 장착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다 장착이 안 돼 있고 몇 개만 장착이 돼 있습니다. 메인보드에 따라 구멍의 위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스탠드오프를 그 메인보드의 구멍의 위치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든지 뭐 교정을 하든지 해줘야 돼요. 나머지 스탠드오프들은 다 위치가 맞습니다. 스탠드오프가 3개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추가로 체결해 줄게요. 스탠드오프를 체결할 때는 이런 스탠드오프 전용 드라이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이런 집에 이런 스탠드오프 전용 드라이버가 없는 경우가 많겠죠. 그럴 때는 이제 벤치 같은 걸로 이용해서 장착을 좀 해줘야 돼요. 저는 이게 있으니까 이걸로 장착을 해줄게요. 자, 메인보드를 보면 자, 이 구멍하고 이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이 좀 더 아래쪽에 위치해 있죠. 스탠드오프가 있는데 이 스탠드오프 나란히 했을 때 이 위치에다가 장착을 하면 안 되겠죠. 거기보다 한 칸 아래 여기에다가 장착을 해줘야 저 메인보드하고 위치가 딱 맞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 되겠어요. 옆에 또 나사를 2개 체결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다가도 스탠드오프를 체결을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도 스탠드오프를 체결을 해줘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스탠드오프를 하나, 둘, 3개 추가로 장착을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메인보드 상자 안에 들어있던 이 IO 쉴드 있죠. 자, 이거를 케이스에 장착을 해줘야 되는데 좀 주의하실 게 또 있어요. 자, 이 IO 쉴드를 이 케이스 보면 이쪽 부분에다가 장착을 해줘야 돼요. 뒤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장착을 해주는 거거든요. 자, 이 IO 쉴드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메인보드가 이 자리에 올 건데 자, 이 IO 쉴드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 보면 이 튀어나온 게 HDMI 포트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포트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포트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걸 또 잘못하면 이렇게 포트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간혹 보면 얘를 잘라버려도 된다라고 하는 분이 또 있어요. 얘도 만들어진 용도가 있거든요. 찌 역할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쉽게 장착하시려면 얘를 살짝만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나중에 메인보드 들어간 다음에 얘를 좀 눌러주세요. 이거 만드는 것도 비용일 텐데 이것도 만들어진 이유가 있으니까 그 만들어진 용도에 맞게 장착을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이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픽 카드가 나중에 이쪽에 이제 장착이 될 건데 이것도 미리 좀 제거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2칸을 미리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메인보드를 장착을 하면 되는데요. 뭐 익숙하신 분은 그냥 이 상태에서 잘해서 메인보드를 잘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처음 하시는 분은 이 스탠드오프가 이 메인보드 뒷판을 스크래치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미연에 방지하려면 메인보드 이렇게 받쳤던 비닐 있죠. 이 비닐을 미리 여기다 깔아주세요. 메인보드
자, 쿨러 이렇게 잡고 여기에다가 잘 밀어서 자, 이렇게 해서 잘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메인보드 한쪽을 들고 이 비닐을 싹 제거를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메인보드 구멍 밑에 이 스탠드오프가 잘 위치를 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이 튀어나온 부분이 포트 안으로 안 들어갔죠. 잘 위에 들어왔고 잘 장착이 됐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자, 다 장착이 잘 됐으면 메인보드를 최대한 왼쪽으로 밀어서 구멍이 잘 맞게 해주시고 나사를 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이 나사 있었죠? 이 UFO 나사, 이 나사로 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UFO 나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다 장착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파워 서플라이를 좀 장착을 해줄게요. 그래픽 카드는 맨 마지막에 장착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픽 카드를 먼저 장착을 해버리면 메인보드에 손꼽기가 좀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연결할 케이블 다 연결하고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제일 나중에 장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밑에 보면요, 이렇게 타공이 돼 있어요. 파워도 아까 설명했지만 얘도 이 안에 열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팬이 돌면서 바깥에 있는 바람을 빨아들여야 돼요. 팬이 밑에 방향으로 가도록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팬이 밑으로 가면 이 타공되어 있는 부분 통해 가지고 바람을 빨아들일 수 있겠죠. 자, 팬이 밑으로 가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 나사를 장착할 수 있는 파워에도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 위치를 잘 맞춰 주시고 파워에 들어있던 나사 있었죠. 이렇게 하면 파워도 이제 장착이 완료가 됐고요. 자, 이 케이스는 전면 팬이 두 개만 기본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하나는 옵션으로 이제 추가를 해주는 건데, 저는 이 케이스 판매할 때 서비스로 하나를 더 추가해서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펜을 작업하려면 여기 보면 이 프레임 있죠. 이 프레임을 살짝 뒤로 당기면 이렇게 빠집니다. 전면 프레임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쿨러를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자, 여기 안에는 쿨러를 고정시킬 수 있는 나사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쿨러가 들어있습니다. 쿨러를 장착하려면 위에 펜을 좀 드러내야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전면팬 하나 추가를 해줬고요. 다시 꾹꾹 눌러주면 결착이 되죠. 케이블을 메인보드에 장착하기 전에 선정리를 먼저 1차로 하고 진행을 할게요. 선정리는 이쪽에서 내려오는 케이블들은 여기에 묶어줘 가지고 이렇게 아래로 내릴 거고요. 그리고 후면팬에서 오는 케이블은 이쪽으로 정리를 해서 같이 묶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면팬 하나 추가하신 분은 이 케이블도 연결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케이블이 또 있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USB 3.0 케이블이 되겠고요. 자, 이것도 메인보드에 장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넘겨서 자, 케이블이 넘어왔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장착이 됐죠. 자, 24핀 메인보드 주전원 케이블도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 케이블도 이렇게 앞으로 넘어와서 이 컬스의 방향을 잘 생각을 해서 장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24핀 케이블까지 장착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펜에 이런 전원 케이블을 연결해 줘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 케이블을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파워에서 나온 케이블을 여기에다가 연결을 해 주세요. 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CPU 전원 케이블 있었죠. 자, 이 케이블도 장착을 해줄게요. 여기 보면 오른쪽 맨 위에 구멍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넘겨줘서 장착을 할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걸쇠 방향을 생각을 해서 넘겨줘야 될 것 같은데, 걸쇠 방향이 윗방향이 되도록 넘겨줘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넘겨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앞으로 넘겨주고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 뒤에 부분도 케이블 타이로 정리를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케이블들이 있어요. 파워 SW라고 있습니다. 이제 파워 스위치가 되겠고요. 여기 보면 리셋 스위치라고도 있습니다. 요거는 리셋 버튼. HDD LED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저희 저장 장치에 데이터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불 들어오라고 하는 케이블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워 LED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파워 버튼 누르면 이제 불 들어오라고 있는 케이블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두 개가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나중에 꽂을 때, 자, 이 플러스가 왼쪽에 그리고 마이너스가 오른쪽에 가도록 연결을 해줘야 돼요. 자, 이 케이블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이 밑에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멍으로 해서 앞으로 넘겨 줄 거고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케이블이 넘어오게 되죠. 스피커는 잠깐 빼놓을게요. 가려지니까. 자, 먼저 밑에 케이블부터 장착을 할게요. 자, 아까 설명드렸는데 밑에 하나, 둘, 셋, 넷, 5개 핀이 있죠. 맨 오른쪽 한 개는 사용하지 않는 거고요. 자, 그 왼쪽에 두 개가 리셋 스위치가 연결이 되는 핀입니다. 그래서 글자가 아래로 가게 해가지고 두 개에다가 꽂아주세요. 자,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왼쪽에는 이게 HDD LED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글자가 아래로 가게 해서 여기다가 꽂아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HD LED까지 연결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파워 버튼 케이블 연결해 줄게요. 그거는 위에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거기에서 오른쪽에 2개 펜에다가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글자가 아래로 가게 해서 여기다가 꽂아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 파워 스위치까지 연결이 됐고요. 그리고 그 왼쪽에 이제 파워 LED를 연결해 주면 되는데, 자, 얘는 플러스가 왼쪽에 마이너스가 오른쪽에 가도록 해서,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글자가 아래로 가게 해서 연결을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케이블이 다 연결이 됐습니다. 그 위에 4개 핀 있죠. 거기다가 스피커까지 연결을 해줄게요. 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선이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니까 선 정리를 좀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선 정리까지 다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에 오디오하고 마이크 케이블을 연결을 해줄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쪽 부분이 막혀 있는 케이블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메인보드에 장착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메인보드에 장착하는 방법은, 자, 여기 아래 또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통해 가지고 앞쪽으로 넘겨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앞쪽으로 케이블이 넘어왔고요. 자, 그리고 메인보드에 보면 핀이 아래 하나, 둘, 셋, 넷, 5개, 그리고 핀이 위에 하나, 둘, 3개가 있고 핀이 하나 비어 있고 오른쪽에 핀이 하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이 막혀 있는 부분이 이 핀이 없는 부분에 가도록 장착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오디오 케이블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장착할 건 이제 USB 케이블인데요. 여기 보면 이쪽 부분이 막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 장착이 되냐면, 메인보드에 보면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맨 밑에 보면 USB 1, 2, 그 다음에 USB 3,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핀이 위에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 밑에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 핀이 하나 비어 있어요. 그래서 USB 1, 2 쪽에다가 장착을 해 줄게요. 마찬가지로 아래쪽에서 이렇게 넘겨줘 가지고, 자, 이 막혀 있는 부분이 핀이 비어 있는 부분으로 가도록 방향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USB까지 연결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 그래픽카드 나중에 장착하고 또 이 전원 케이블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핀 3개짜리 있고 핀 2개짜리 있던 거 있었죠. 자, 이것도 미리 앞쪽으로 좀 넘겨 놓을게요. 자, 그래픽카드 장착되면 걸쇠가 이렇게 윗방향으로 넘어오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넘겨와서 케이블을 미리 빼놓으면 더 편하겠어요. 자, 이거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케이블인데요. 이것도 정리를 좀 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여기 밑에 보면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케이스 펜에서 보면 이 케이블이 또 있을 거예요.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핀이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핀이 들어가는 구멍이 3개죠. 그리고 핀은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 핀은 안 쓰게 되고요. 그래서 왼쪽에 붙여가지고 이 3개에다가 장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케이블도 이렇게 뒤쪽에서 넘겨와가지고 이쪽에다가 장착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장착이 완료됐죠. 자, 여기서 나온 케이블은 이쪽으로 해서 내렸고요. 후면 펜 케이블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왔고, 그리고 24핀 전원 케이블하고 같이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펜 전원은 이쪽에서 연결해줬고, 그리고 USB하고 오디오 케이블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CPU 전원 케이블은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정리까지 다 완료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래픽카드를 장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메인보드를 찍어버리는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세요. 자, 이 부분을 먼저 좀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를 장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착을 한 다음에 제대로 그래픽카드가 잘 꽂혔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걸쇠도 잘 올라왔는지 잘 보고요. 그리고 이 나사 있었죠. 이 나사로 그래픽카드를 고정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사 체결을 해 주시고, 자, 이 앞쪽으로 넘어온 전원 케이블 있죠. 이 전원 케이블을 여기에다가 꽂아 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그래픽카드까지 장착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전원 버튼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LED 버튼이 있어 가지고요, 이렇게 RGB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케이블 다 잘 연결됐는지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펜 다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네, 다 잘 돌아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ASUS 프라임 B550 M-A 메인보드에 5600 CPU, 그리고 삼성 DDR4 8GB 메모리 2개에서 16GB,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MSI 4020 Ti, 그리고 CPU 쿨링팬은 AG400, 그리고 케이스는 DML21 케이스를 이용해서 PC 조립을 같이 해봤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고 조립 직접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저는 다른 구성으로 해서 다음에 또 컴퓨터 따라하기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